안녕하세요. 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성진입니다. 우선 지난번 저희가 영상에서 전북현대의 최근 운영 상황, 송범근 선수의 재계약 문제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요 상황에 대해서 전북현대 구단 측에서도 반론을 전해왔어요. 네, 저희가 크게 보면 이제 한 네 가지 이야기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구단의 입장은 이렇다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송범근 선수 재계약권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시도를 안 한 게 아니고 선수가 이제 연말에 FA가 되니까 이제 시장에 나와서 본인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 한다. 선수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제 현재 재계약 협상은 이제 스톱이 됐지만 언제든지 협상은 할 것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그렇게 밝혔었고요. 구단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8월쯤에 연장 계약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미뤄서 무산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에이전트 수수료 삭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안 주거나 하는 건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있었던 사례는 있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조금씩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북현대 구단에서 에이전트 수수료를 안 주기 위해서 한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김상식 감독 계약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2+1년으로 알려드렸는데 아니다. 네, 그건 플러스 1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고위층의 관여 부분 그거는 해당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김상식 감독이 미운턱이 박혔다 그런 얘기했지만 일단 전북 구단 측에 따르면 김상식 감독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 구단에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전북현대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용 선수가 이제 수원 FC로 임대를 갔지만 완전 이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풀백 자원을 이제 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지금 이제 아스나위 선수 지금 안산에서 뛰고 있죠. 동남아시아 쿼터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K리그에서 지금 이제 뛰고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전북 구단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 이걸 이제 국내 언론들이 이제 또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타이밍 상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스나이 선수도 발빠른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수고 이제 또 전북이 현재 이용 선수가 수원 FC를 갔기 때문에 김은하 선수 주전급이 이제 김은하 선수 하나죠. 장기적으로 보면 아스나이 선수도 동남아 쿼터를 적용을 하면은 외국인 선수 자리도 또 충분히 채울 수도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이게 전북 현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신빙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성공적으로 현재 K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우리 베트남 출신 선수들 몇 명도 이제 K리그에서 뛰고 했었는데 동남아시아 출신 선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근에 놓고 보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성공적인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K리그 1 팀들이 이제 좀 관심을 이제 다 갖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추가를 해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이 선수 포지션이 또 굉장히 가치가 좋은 측면 수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다 지켜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팀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서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좋은 선수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 정도 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까지 계약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적을 하게 된다면 이적료가 또 발생을 하는 상황이죠. 겨울에 떠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움직일 팀들은 없을 것 같고. 네, 전혀 없고 이 선수가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내년도 한 번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안산이랑 재계약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다고 전북이 진짜 영입을 진행을 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인도네시아 팬들은 좀 흥분을 한 상태더라고요. 전북현대가 아무래도 아시아 최강팀 중에 하나니까 전북현대 인스타그램에 인도네시아 유저들이 댓글로 아스나위가 가길 바라는 듯 그런 응원의 댓글들을 이제 단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북현대가 사살락 선수를 태국에서 영입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많은 동남아 선수들이 연결이 됐었고 실제로 지난 겨울에도 다른 또 말레이시아 선수였죠. 그 선수가 이제 연결됐다라는 보도가 동남아시아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아마 이제 전북 입장에서도 동남아시아 쿼터가 한국에 따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트업도 할 것이고 살펴는 보겠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일 정도. 아직은 아닙니다. 전북에서 뛸 정도의 선수인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스나이 선수가 K리그 1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예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막을 내린 2022 동아시안컵 E1 챔피언십에 대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자 축구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여자 축구가 그래도 마지막 경기 대만은 4대0으로 이겼어요. 좀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아쉬운 이제 결과거든요.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뭐 저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올림픽 챔피언인 캐나다와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제 1승 1무 1패를 해서 일본, 중국에 이어서 이제 대회 3위로 이제 마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대만전을 4대0으로 승리를 해서 이제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대회를 마쳤습니다. 네, 일본이 사실 이번 대회를 남자, 여자 다 우승을 하면서 개최국으로서 많은 걸 좀 가져갔는데요. 콜린 벨 감독이 뭐 이번 대회 기간에는 아쉬움도 표했는데 뭐 대회 마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콜린 벨 감독이 이번 대회를 굉장히 우승을 노렸어요. 사실 지난 2019년 대회 이제 본인의 그 여자 대표팀 데뷔전이었던 게 또 동아시안컵이었었는데 2019년 데뷔전이었는데 그때 준우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승을 이제 노렸는데 이제 콜린 벨 감독은 뭐 일본, 중국 상대로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못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배울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경기를 하지만 문전에서 이제 골을 이제 결정적이게 한 방을 넣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조금 아쉬웠거든요. 가령 이제 일본이랑 할 때 이제 1대1 동점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제 바로 뒤집지를 못하고 이제 추가골을 내줘서 이제 패하거나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여자 아시안컵 우승팀이기도 한데 이제 중국과도 굉장히 대등하게 경기를 했지만 경기 막판에 결국에는 실점을 해서 비기거나 이런 이제 좀 뒷심이 부족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또 내년에 있을 이제 여자 월드컵 준비에도 좀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나갈 것이라 콜린 벨 감독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아시안컵이 이제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내년 월드컵, 여자 월드컵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또 강호라고 할 수 있고 아시아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과 그래도 대등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결정력을 빼고는 사실 뭐 이제 박빙의 승부였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보완점들을 좀 추가한다면 또 수비적으로 많이 실점 안 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뭐 여자 축구보다 더 아쉬웠던 게 사실 남자 축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일본전 3대0으로 졌던 상황들을 이미 한 차례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좀 아쉽죠. 이게 일본이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거든요. 뭐 다들 뭐 중계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다 느끼시겠지만 일본도 이제 현재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이제 차출이 됐거든요. 유로파 선수들은 이제 뛸 수가 없는데. 저 굉장히 좀 왜 이랬을까 싶더라고요. 모리아스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뭐 중국은 아예 뭐 23세 대표팀이 나오면서 이 대회 자체를 뭐 이제 버리는 카드인 것처럼 이제 아시안 게임을 데뷔했죠.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뭐 아시안 게임을 데뷔한 거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굳이 이 대회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임했는데 모리아스 감독도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유로파 선수로만 20명을 구성할 수 있는 이제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파에 이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나 테스트를 해야겠다 싶어서 23세에서 26, 7세 사이에 요 이제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젊은 선수들. 근데 이 선수들의 이제 A매치 횟수를 보면 다 5경기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뭐 데뷔한 선수도 있고 한데 그만큼 이제 테스트 위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자멸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좀 작전에 실패도 있었고 뭐 일본을 좀 너무 얕본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드러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도 유로파가 빠졌다라고는 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의 숫자 자체가 엄청 많아요. 3, 40명은 되죠. 더 이상 그 이상 되잖아요. 물론 뭐 모든 유로파가 국대급이라는 건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20명 이상이 유로파니까 지금 뽑힌 선수 중에 뭐 최근에 대표팀에 뛰었다거나 월드컵에 갈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유로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월드컵에 참가한다는 걸 봤을 때는 우리 멤버가 조금 더 베스트에 가깝다. 그런데 3대0으로 졌다는 겁니다. 뭐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었죠. 뭐 많이들 지적을 했지만 뭐 결국에는 권경원 선수의 그 뭐 수비형 미드필더 전진 배치가 일단 패착이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런 이제 오밀조밀한 패스 사실 이제 이게 일본 축구의 힘인 것 같아요. 뭐 선수가 달라져도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축구 형태를 이제 구현을 하잖아요.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일본이 이제 이번 대회를 앞두고 뭐 합숙을 훈련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냥 며칠 앞두고 이제 소집해서 이제 훈련한 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치를수록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거는 이제 일본 축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철학, 틀, 이제 모리아스 감독의 그런 축구의 그런 시스템이 J리그 선수들에게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승과 함께 잠재력 있는 이제 일본 젊은 선수들을 발견했다라는 굉장히 소득이 있는 월드컵을 앞두고 좋은 소득이 됐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이 이제 다양하게 실험을 했죠. 뭐 백승호 선수의 오른쪽 사이드 이제 수비수 기용도 있었고, 권경현 선수의 전진 배치, 또 뭐 사실 이번에 뭐 강성진 선수 같이 좋은 이제 선수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전술적으로 이제 본인이 한번 월드컵을 대비해서 테스트를 해본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우승을 놓치고 일본에 패한 것보다는 월드컵을 앞두고 플랜 B가 계속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플랜 B가 결국에는 이제 준비가 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벤투 감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대회 물론 뭐 우승도 우승이지만 이런 플랜 B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권경훈 선수를 전진 배치한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지만 지금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으로서 지난 6월 달에도 알사드의 정우영 선수가 빠질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실 뭐 김동현 선수도 써보기도 했고, 백승호 선수도 써봤고, 손주원 선수를 써보려고 했지만 부상 때문에 못 오게 된 상태에서 권경원 선수가 이제 예전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봤던 적이 있긴 하고, 키에다가 빌더 능력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서 3백과 4백을 오가보자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통한 것은 일본이 유독 또 중원 플레이가 강한데 전혀 호흡을 안 맞춰본 걸 하루 이틀 훈련해서 써보니까 거의 뭐 우리가 중원에서 압도를 당했잖아요. 오히려 중국이나 홍콩전 같이 조금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아닌 상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백승호 선수의 이런 포지션 변화는 홍콩전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럴 때 문제가 없었죠. 크게 티가 안 나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실전에서의 점검을 원했다면은 사실 권경원 선수의 전진 배치를 굳이 일본전에서 했어야 했나. 그렇죠. 홍콩전에서 여유있게 이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좀 선택의 아쉬움도 이제 저는 이제 크게 느꼈습니다. 또 왜냐면은, 한일전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 정서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한일전을 뭐 죽게 살기로 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완패를 당하는 패차까지 나와야 되냐. 이게 한 번이면 몰라도, 또 지난해 우리가 이강인 선수 제로톱도 이해는 해요. 그 당시에 이강인 선수가 뭐 다른 포지션들을 다 써봤는데 좀 아쉽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번 최전방에서 제로톱 전술을 써보자 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해서 참패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참패, 또 0대3이다. 거기다가 이제 또 뭐 A팀뿐만 아니라 16세 대표팀, 또 23세 대표팀도 지금 6월에 연달아 0대3으로 패했죠. 지금 연령별 대표팀 다 합하면 일본전 4경기 연속 0대3 4연패가 됐죠. 전체적으로 뭐 시스템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고, 뭐 육성의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뭐 온갖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요거만 놓고 보면은 좀 벤투 감독이 좀 더 승리하는 전술로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실험의 전술이 아닌 승리를 위한 이제 전술. 뭐 중국전이나 홍콩전도 뭐 똑같이 승리하는 전술을 준비했을 거고, 실험의 준비도 같이 했겠지만, 일본전은 조금 더 실험보다는 승리에 집중을 했으면은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21세 이하 팀이 나왔는데 우리의 실제 23세 이하 팀, 특히 이강인 선수까지 뛴 풀멤버를 3대0으로 이제 이겼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도 그때 뛰었던 후지타 선수가 또 뛰어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오히려 이제 저변이나 육성이나 선수 풀에 있어서 한국에 크게 앞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저변에서 뭐 일본에 밀리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일본은 뭐 당장 리그부터 프로리그가 J3까지 있으니까요. 일단 프로리그의 규모나 팀 수부터 차이가 나고, 그 밑에 뭐 유스팀이라든지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학원 스포츠 뭐 원체 뭐 방대하죠. 뭐 인적 구성을 똑같이 쫓아갈 수는 없어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아시안컵에 저희도 뭐 이전 대회들 현장에서도 가서 취재하고 뭐 중국, 일본, 한국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어서 나름 이제 의미 있는 대회로서, 특히 자국 리그 선수들을 대표팀에 좀 불러들여서 새로운 세대 교체도 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대로 활용해왔고, 그러면서도 또 좋은 선수들이 등장했던 대회인데, 이번 대회가 유독 좀 관심도 떨어지고 좀 이제 이 대회가 좀 수명이 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대회가 이제 확실히 관심도가 떨어졌거든요. 뭐 코로나 상황인 것도 있고, 사실 이 대회 자체가 원래 지난해 이제 중국에서 열리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돼서 올해 열리려고 했지만 중국이 대회 이제 앞두고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서 일본이 급하게 개최권을 이제 대신 이제 개최를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이게 크게 뭐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뭐 2년마다 이제 한중일 3국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대표가 나가는 경기라서 이제 아무래도 좀 매번 이제 대회가 열릴 때마다 관심은 갖고 있지만요. 이번엔 우리만 베스트로 진지하게 대회 좀 준비한 것 같고요.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선수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의 대항전인데도 불구하고 참가국들이 개최국을 비롯해서 뭐 참가국들이 베스트가 아닌 선수들을 구성한 거는 뭐 대회에 대한 존중 자체가 이미 없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동아시안컵에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암묵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제 싶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파를 점검하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 대회가 이제는 이제 굳이 이걸 뭐 우리가 국내파를 해서 치열하게 승부를 해서 해야 될 만큼 중요도가 있는 대회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제 동아시안컵에 대한 이제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회 주최를 하는 이 동아시아 축구연맹도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대회를 좀 개편할지, 차기 대회가 이제 내년에 할지 홀수년에 하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해야 되지만 아마 내년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해서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예, 아시안컵도 있고. 예. 아시안컵에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좀 어렵고 2025년에 아마 이제 다시 대회가 열릴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U23 아시안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위한 한중일 3국이 그 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23세 대회로 뭐 개편을 한다든지 다른 식의 포맷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대회를 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사실 일본은 국내파에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대회에 대한 그 진지함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떨어졌다.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엔 사실 더 치열했고 모든 나라들이 우승을 이뤘는데 이제 뭐 유럽에 진출한 선수도 워낙 많아지고 코로나19 이후 뭔가 이런 국제대회들의 좀 그 열기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대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벤투 감독이 동아시안컵에 이어서 많은 또 월드컵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베이스 캠프가 확정이 됐어요. 네,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르 메르디앙 이제 시티 센터라는 이제 5성급 호텔로 정해졌고요. 전용 훈련장은 알 에글라라는 이제 훈련장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이제 그 훈련 이제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입지 조건이 아무래도 뭐 카타르는 뭐 넓지가 않으니까 뭐 이동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이전의 월드컵과 달리 거의 뭐 도하와 그 수도인 도하와 그 인근 도시에서 이제 열리는데 경기가 열리는 인근 도시와 이제 도하의 거리도 뭐 차로 1시간 한 50에서 60km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우리 또 경험 많이 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베이스 캠프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했었잖아요. 러시아랑 브라질이 워낙 유독 큰 나라였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월드컵 때 이동거리 때문에 지쳤다는 말이 났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일 없는 상황이 됐고 경기가 열리는 곳들이 굉장히 이제 촘촘하고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한 이제 베이스 캠프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에 참가국 32개국 중에 무려 24개국이 그 10km 안에 이제 모여 있대요. 굉장히 촘촘한 거죠. 그 반경 10km 안에 24개의 호텔, 그 5성급 호텔에 이제 각 참가국들이 다 숙박을 하는 거고, 그 24개의 이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키로수가 뭐 10km, 20km, 30km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숙소와 훈련장 사이를 오가고 숙소와 경기장을 오가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선수들의 피로도가 적는 콤팩트한 그 이동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뭐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베이스 캠프 간의 거리가 짧다면은 뭐 여러 나라들을 취재할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팀의 뭐 상대국의 뭐 훈련장도 가는데 아주 뭐 쉽기 때문에 뭐 일정만 잘 맞추면 아주 풍부한 취재가 될 것 같고요. 현장에 가서 또 기자들이 어떤 취재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11월에 월드컵이 개막을 하는데 9월달 A매치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평가전이잖아요. 뭐 이때 어떤 팀을 만나게 될 것이냐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9월에 이제 두 번의 A매치가 마지막 A매치가 될 예정이죠.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뭐 일정에 따라서는 월드컵 개막 직전에 아마 그 도하에서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일단 어쨌든 현재로서는 9월에 있을 두 경기가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코스타리카는 이제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도 한국이랑 경기를 하고 싶거든요. 일단은 코스타리카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와서 독일, 스페인, 일본과 한정이 됐고 사실 이제 일본전을 무조건 이겨야만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9월달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 하는 경기 일정이 미정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아마도 한국 대표팀과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월드컵을 직전의 평가전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상대국들끼리 이제 같은 조에 편성된 이제 비슷한 유형의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분명히 이제 1승의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접한 나라인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평가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이제 평가전으로서 이제 남미 팀 이제 우루과이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미와는 이미 이제 6월 평가전에 브라질이랑도 해봤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를 통해서 조금 다른 형태의 경기 스타일을 해서 이제 우루과이전에 대한 이제 그렇죠. 해법을 찾아야죠. 물론 이제 코스타리카와 이제 우루과이가 완전히 뭐 똑같은 스타일은 아니어도 이제 그렇게 중남미 축구를 조금 더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스타일이 뭐 거의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체격적으로나 뭐 인종적으로나 분명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팀과 합의한다는 거지 뭐 똑같은 팀, 뭐 팀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이제 느낌상 미리 한번 이제 모의고사 느낌으로 비슷한 그 문화권에 있는 팀과 상대해 보는 거니까 일단 코스타리카는 거의 뭐 이변이 없는 한 경기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2경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나전을 대비해서 아프리카 팀과 경기를 하고 싶은데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을 9월달에 잡아놨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축구 연맹이 조금 무슨 생각인가? 이게 아프리카 팀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유럽이야 뭐 네이션스 리그가 뭐 진작부터 있었고 뭐 유럽이야 이제 그런 거에 뭐 상대국이랑 별로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해도 그게 이제 월드컵 준비가 되는 거니까 다르지만 그 외 나라들은 솔직히 이제 좀 평가전 같은 거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가 조금 이제 9월에 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월드컵 출전하는 나라들의 그 일정을 좀 방해를 했는지. 아프리카 팀들도 당연히 유럽 팀하고 남미 팀하고도 경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아프리카 네이션컵을 또 1, 2차전을 이렇게 같은 팀이랑 두 경기를 하니까 이게 같은 팀이랑 두 경기가 더 낭비예요. 또 이동은 이동대로 홈앤더웨이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일단 당장 우리나라도 이제 가나하고 같은 조인데 가나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힐 텐데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또 우리도 이제 좀 이집트하고 6월에 경기를 했지만 한 번 더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좀 이제 부각시켰습니다. 사실 거의 인종적인 그 차이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붙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다 이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이 잡혀버리는 바람에 좀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해졌을 것 같아요. 이제. 대륙 간에 또 이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팀들이 어떻게 뭐 시간 일정 조정해서 한국만 왔다 갈 수 있나를 알아보려고 해도 피파가 한 A매치 데이 안에 두 대륙에서 뛰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회를 20일 가까이 줬기 때문에 두 군데까지 가능했었는데 이번 일정은 일주일 안에 두 개 대륙 오갈 수가 없어서 뭐 지금 세네갈, 카메룬 가장 좋은 우리의 스파링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이 팀들은 경기 일정이 있고 그나마 아프리카 팀 중에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이 없었던 모로코가 있습니다. 상대 팀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경기가 아예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미 모로코는 이제 근접한 나라죠. 스페인에 가서 칠레 파라과이와 그냥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모로코 입장에서는 뭐 한국과 그렇게 경기를 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기를 잡았고 또 그나마 우리가 그럼 우루과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뭐 멕시코를 상대해보는 게 우리가 멕시코랑 또 많이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멕시코도 이미 페루, 콜롬비아와 미국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일정이 비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 미국이 또 일본이랑 경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진작에 일본이 이제 독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뭐 장소가 확정은 아니지만 그 유럽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랑 이미 이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미국도 이미 또 그 나머지 경기로 사우디와 경기를 또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이란이랑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팀은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지 못한 팀 중에 해야죠. 일정이 비는 팀을 골라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렵죠.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굳이 꼽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 9월 평가전 유럽으로 나간다면은 일본도 이제 지금 유럽에 가서 이제 두 경기를 하고 오는데 우리도 유럽에 가서 하면은 그래도 스파링 파트너를 조금 더 찾기는 수월할 수 있어요. 코스타리카도 이 경기를 지금 협회에서는 이제 9월 A매치 두 경기를 다 국내에서 이제 마지막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그 A매치이기 때문에 좀 출정식의 개념으로 좀 성대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한 경기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월드컵 준비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거든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과 경기 한번 하고 일본과 경기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
다른 팀이 일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경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를 해서 이제 일정을 많이 짰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코스타리카가 그럼 아시아에 와서 한국과는 이제 당연히 일본전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죠. 코스타리카도 또 월드컵을 대비한 한 경기를 더 해야 되는데 아시아에 뭐 없거든요. 뭐 굳이 꼽자면 호주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뭐 호주까지 날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또 호주를 또 한국에서 불러서 이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굉장히 좀 이제 일정이 지금 꼬여 있는데 이게 만약 우리가 이제 유럽을 나간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냐. 코스타리카도 한국과 유럽에서 한 번 하고 뭐 유럽이든 남미든 어떤 뭐 비어 있는 팀과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비어 있는 팀과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지금 국내 평가전을 일단 1순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좀 바꿔갖고 전력을 위해서라면 좀 유럽에 한번 나가서 마지막으로 A매치를 하고 오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기로는 튀니지나 모로코님이 경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팀들은 사실 이제 만약에 스페인에서 경기를 한다 치면 이동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렇죠. 사실 대륙 간의 이동이긴 해도 아시아 대륙 안에서 옮기는 것도 훨씬 짧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협회가 유럽에서 코스타리카 경기를 하면서 뭐 튀니지 같은 팀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팀들의 이동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스페인의 남단 정도면 북아프리카 쪽과 또 아프리카 대륙과는 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내에서 이동해도 굉장히 긴 거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이게 유럽 정도 오가는 거는 이제 피파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 속에 경기가 이렇게 되니 좀 소명을 해가지고 뭐 규정상의 예외로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상황까지도 고려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국내 평가전이 아닌 유럽 원정 평가전이 추진돼야 될 수 있는데요. 뭐 일단 이런 상황들 조금 더 이제 정확하고 또 진전된 얘기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우리가 코스타리카와의 경기는 이제 유력시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팀 어떤 팀과 경기를 하게 될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대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계속해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 국내 축구 직접 취재한 소식들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알아보고 찾아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